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죠. 저는 젊은 시절에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PK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TK 대구 경북과 울산에서는 중도 보수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자, 연일 이념과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 그러면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역시 공도 있다,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양쪽 진영 모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영에 속했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도 생각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 대통령이 배출됐다고 하더라도 공만 볼 것이 아니라 과도 평가하는 그 이재명 후보도 저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해서 그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던 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세운 공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걸로 해석이 됐고요. 이것이 단순 그냥 맞춤형,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진보와 보수 이렇게 편가를 속 싸우고 체제 전쟁 하듯이 싸우지 말고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든 어떤 정책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는 걸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PK, TK 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겠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 이걸 지금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을 30% 이상 얻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32%를 지지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강조해왔던 TK 30% 목표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곧바로 대선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당시에는 30%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득표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거뒀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에는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이라는 점도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번 대선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불러일으킨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 자격을 강탈하는 그런 자중질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TK 지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공을 들인다면 네. 조금 더 마음을 쏟는다면 충분히 30% 득표율도 크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셰셰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논란이 됐던 셰셰 발언을 스스로 먼저 언급했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자, 논란이 되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논란을 아예 사전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외교 문제를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지적을 하더군요.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커져버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는요. 셰시에 대해서 중국에도 셰시, 대만도 셰시,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지내고 싶다라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외교가 아니거든요. 특히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치환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의 상황이 풍전등화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내부의 상황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경제 통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렇게 실시, 미국에도 그러면 땡큐라고만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거 그대로 다 줄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1호 공약에 있어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우리가 이 관세 전쟁을 풀어내겠다라는 것을 네. 1번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오히려 얼마나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무지한 것인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뭐 중국의 뭐 굴욕적인 외교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외교 정책도 한결같은 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우리는 중국과 미국 양 사이에서 균형자적 외교를 추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뭔가 중국과 어마어마한 체제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같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뭐 관세 전쟁 한다고 했지만 유해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트럼프가 판정패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트랙으로 해야 됩니다. 체제 관련돼서 싸울 건 싸우면서도 또 경제적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될 거는 또 유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네. 중국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아니라 중국과 관련돼서도 우리는 경제적 교역이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떨 때는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면서 또 싸울 때는 싸우고 또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하고 이런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네. 딱 셋이 한 단어만 뽑아가지고 굴욕적 외교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